로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자 유력한 정치인으로 활동한 카이사르, 그리고 엄청난 군사적 재능을 보인 영웅이자 카이사르와 경쟁한 폼페이우스. 로마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둘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이 두 사람과 로마를 좌지우지하고 엄청난 자금력으로 카이사르를 경제적으로 후원한 대부호 로마 시대의 부동산 재벌이 있었으니 바로 크라수스입니다. 크라수스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거물 중에 거물 정치인입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단 공공체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집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엔 재산의 일화를 헤라클레스 신전에 기부했고 민중을 위한 잔치를 베풀기도 했으며 모든 로마 시민에게 석 달 동안 먹고 살만한 돈을 베푸는 등 자신의 엄청난 재산으로 다방면적인 자선활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집 문을 늘 열어두었으며 친구들에겐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만 이자는 받지 않는 대신 상환만큼은 철저히 받고 싶었는지 상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끈질기게 독촉했다고 하네요. 크라수스는 변론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수사하게 깊이 몰두해 로마에서도 알아주는 웅변가가 됐는데 다른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사건을 기꺼이 맡아 변론했습니다. 그의 경쟁자인 폼페이우스나 카이사르, 역시 웅변가로 유명한 키케로가 거절한 사건들도 크라수스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며 사회적 의무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크라수스는 직접 군중에게 다가가 끊임없이 남을 도와주고 쉽게 만나주는 등 대중 정치인으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로마의 거물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군사적 능력 역시 나쁘다고 보이진 않는데 그는 군대를 이끌고 검투사 스파르타쿠스 등이 일으킨 노예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철학, 역사 등 인문학적 교양도 풍부하다는 평을 받는 등 거의 완벽해 보이는 인간상이었습니다. 이렇듯 크라수스는 본인의 엄청난 재산, 공동체를 향한 헌신, 개인의 교양 등을 바탕으로 로마의 유력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기원전 58년을 전후로 폼페이우스, 카이사르와 함께 사실상 로마를 지배하는 삼도정치라는 3인 집권체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이름이 후일 황제나 최고 지배자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폼페이우스가 당대에 이미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얻은 것에 비해 크라수스는 그들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갖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벌었는가였습니다. 삼두 정치를 이끈 3명 중 카이사르가 정치에서, 폼페이우스가 군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 크라수스가 그들을 앞서는 영역은 돈, 부자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크라수스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정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금수저 출신이었는데 기원전 87년 아버지가 사망하며 28살의 나이로 우리 돈 약 9조 이상을 상속받았고 그 재산을 34년 만에 23배 이상 불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그의 재산은 약 1억 7천만 세스테리우스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당시 지중해 유일 패권국 로마의 1년 예산에 근접하는 액수입니다. 2008년 포브스는 크라수스의 재산을 달러로 환산해봤는데 그때 기준으로 약 1698억 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212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2008년인 것을 고려해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다면 오늘날 세계 부자 순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노골적인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크라수스의 아버지는 기원전 87년 내전 도중 정적인 민중파 정치인 마리우스에게 살해됐는데 크라수스는 마리우스를 피해 스페인으로 도주했고 마리우스의 정적 술라의 신복이 됐습니다. 기원전 82년엔 술라의 로마 진군에 동참해 공을 세웠으며 이후 술라가 로마를 장악하자 크라수스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며 본격적으로 돈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돈을 불리기 위해 타겟으로 삼은 것은 패배한 마리우스 파벌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술라가 로마를 장악한 이후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는데 크라수스는 여기에 참여해 마리우스파 인사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헐값에 사들이며 엄청난 양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에 반항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병사를 동원해 마무리했습니다. 크라수스는 여기서 선을 넘어 숙청 명단을 조작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들켜서 술라와 그 측근들로부터 신망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얻은 땅과 재산으로 농경지와 광산을 개발했고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는 노예를 매매하고 운용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사들인 노예를 교육시켰고 고도로 훈련된 노예들을 일시적으로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줬습니다. 한편 크라수스는 사설 소방대를 운용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론 불타고 있는 집에 가서 집주인에게 헐값을 제시한 다음 응하지 않으면 불을 꺼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이 같은 이야기는 입증할 증거가 없고 당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 사설 소방대를 유지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라수스도 소방대를 두었을 뿐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가 자주 발생했는데 크라수스는 화재가 난 집과 그 둘레의 집들을 헐값에 사들였고 집주인들은 또 언제 화재가 날지 두려워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문 노예를 동원해 새 건물을 세워 임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불탄 집이 매매를 거부하더라도 어쨌든 건물은 다시 올려야 했는데 이때는 고리의 사채를 빌려줘 재산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엄청난 무력은 그의 평판을 끊임없이 하락시켰는데 한 번은 신전의 여사제 리키니아와 간통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라수스가 리키니아의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치근덕거린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크라수스가 간통을 저질렀던 것은 아니었고 그가 원했던 것은 그녀가 아닌 그녀의 저택이었습니다. 리키니아는 로마 근교에 아름다운 저택을 갖고 있었는데 크라수스는 어떻게든 그 부동산을 헐값에 사기 위해 그녀의 주변을 어슬렁거린 것이죠. 결국 크라수스는 무죄를 받았고 이쯤 되면 저택을 포기할 만도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녀를 성가시게 했고 끝내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좋게 보이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크라수스에 대해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했고 크라수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오명을 얻었죠. 그러나 로마 공화정은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나라였습니다. 크라수스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통해 여러 정치인의 비호를 받거나 경쟁자들을 제칠 수 있었고 명성을 팔아од은 크라수스의 재산은 그를 무너뜨리기는커녕 그의 금고를 더욱 거대하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크라수스 본인은 자신이 이렇게 로마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평판이 경쟁자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을 적대하진 않았지만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평정한 것과 폼페이우스가 소아시아, 카프카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중해 해적을 소탕한 것을 뛰어넘는 군사적 성공을 원했죠. 그리고 그 방법은 파르티아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55년 크라수스는 반대하는 이들의 만류와 신중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충고를 모두 무시하고 파르티아를 향해 출정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중무장한 정예병을 포함해 약 4만의 대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르에에서 파르티아 기병 1만에 포위당하며 철저하게 패했고 퇴각 과정에서 아들 파블리우스가 전사했습니다. 또한 크라수스 본인은 퇴각을 위한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 파르티아와 협상에 나섰는데 이 협상 과정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크라수스의 군대는 약 2만 명이 전사했고 1만 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5천에서 1만의 병사만이 간신히 살아 돌아갔습니다.